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2대0 승리를 거둔 테나흐 감독의 공격 전술에 대해 집중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게임에서는 최근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FM 2023 버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라인업은 먼저 4-2-3-1로 나왔지만 에버리지 포지션에서 보이듯 프레드가 전진해서 공격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4-1-1-3-1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맨유가 XG와 토탈슛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에서도 알 수 있듯 무조건적으로 점진적인 패스 과정만을 중시하지 않았는데요. 다음처럼 루크쇼가 측면 터치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는 부페에게 공간 패스를 밀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진 패스 클러스터를 보면 맨유는 후방 지역에서부터 공격 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패스로 빠르게 공격 과정을 이어나가기 위한 다이렉트성 패스를 많이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 진행 방향을 보면 좌측 공격이 주가 된 것을 보아 좌측 앞으로 빠지는 부페와 더불어 좌측에서 루크쇼, 산초, 부페 라인의 공격 작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테나흐의 맨유도 아르테타의 아스날, 패배 맨시티처럼 공격 시 2-3-5 과정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그 세부적인 틀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맨유는 공격 상황에서 다음처럼 부페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 페널티 박스 바로 아래 지역에서 공을 잡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부페는 상대 진영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히트맵을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맵을 살펴보면 루크쇼와 달럿의 히트맵에서 거의 윙어에 가깝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음을 확인. 프레드는 확실히 공격 지역으로 가담을 많이 해 공미에 가깝게 플레이를 펼쳤음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공격 지역 전방위적으로 플레이 과정에 가담, 카세미르는 이들을 받쳐주는 플레이와 함께 때에 따라 한 템포 뒤에 공격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토니와 산초는 터치라인부터 들어가서 안쪽 하프 스페이스 공격 가담을 자주 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안토니는 중앙 쪽으로 들어와 플레이메이킹도 보여줬죠. 지공 상황이 아닌 역습 상황에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 지역 이상에서 공을 잡았을 때 공격진은 바로 뛰어들어가며 바로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내려 중앙과 수비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맨유가 얼마나 하프 스페이스와 존 14를 많이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존 14는 예전에 설명했듯 경기장을 18등분했을 때 페널티 박스 바로 아래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 많은 패스워크를 만들어내면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격 지역에서 3-5 라인이 다음처럼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풀백과 수미로 구성된 3라인이 다음과 같이 위치함으로써 왼쪽 중앙, 오른쪽에서 모두 3자 패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4자 패스 이후 공격 지역으로 올라온 카세미로가 슈팅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격 라인 선수들이 토트넘의 수비를 내리고 한 템포 뒤에 들어온 프레드가 중거리 슈팅을 때려 득점을 만들어내고 다음처럼 무조건 정해진 포지션에서 공격 지역 3자 패스 구조를 만들기보다 특정 선수가 포지션을 벗어나면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패스 맵을 보면 확실히 프레드가 공격적으로 전진해 가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 지역에서는 대부분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이는 득점 찬스 만들기, 상대 수비수 교란의 목적에 있고 안토니는 다음과 같이 치고 들어와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스코어드 매치 리포트를 보면서 정리해보면 볼 소유 상황에서 수많은 찬스를 만들고 개인의 스킬 활용, 특히 측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중앙을 통해서 공격을 했고 상대 지역에서 많은 볼 소유, 스루볼을 잘 활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내 전술을 파악해보겠습니다. 패스맵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처럼 비대칭적인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지침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하는 빌드업 가담을 위해 스위퍼 키퍼 지원을 줍니다. 개인 지침은 크게 없습니다. 센터백은 빌드업에 가담하는 공격형 수비에 스토퍼와 커버로 구성했는데 자주 전진해서 수비하는 마르티네즈에게 스토퍼를, 바라나게 커버를 줍니다. 두 선수에게 적게 슈팅, 더욱 넓게를 주고 전진 수비하는 마르티네즈에게만 세게 태클을 부여합니다. 풀백들은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 칸 올려 윙백 역할을 주었고 안쪽으로 자주 들어가는 달롯에게는 인버윙 공을, 쇼에게는 윙백 공을 주어 터치라인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세게 태클, 적게 슈팅, 위험 감수를 넣어줍니다. 카세미로에게는 뽀백을 보호하지만 어느정도 전진을 위해 일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 지원을 주고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를 줍니다. 세게 태클, 적게 슈팅, 위험 감수를 넣어줍니다.
프레드에게는 공격적인 전진을 위해 중미 공을 줍니다.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위해 수비수와 풀백 사이 이동을 켜주고 전방위적 공격 가담을 위해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세게 태클, 적게 슈팅, 위험 감수는 동일합니다. 뷔페는 좌측 공격 과정에 많이 가담하니 좌측 하프로 배치해서 공미 역할을 주었고 세게 태클, 적게 슈팅, 위험 감수를 줍니다.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 그리고 역시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을 켜줍니다. 산초는 측면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도록 인버티드 윙어의 지원 역할을 주고 세게 태클, 포지션 자유 정도만 줍니다. 안토니는 풀매 역할을 하니 풀매 질을 주고 좁게 들어가도록 더욱 좁게의 포지션 자유, 세게 태클을 주고 드리블을 자주 하니 자주 드리블을 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시포드는 공간 패스를 받아 득점에 치중하도록 포처를 주었습니다. 물론 실제 경기에서는 빌드업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득점 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비 풀백 사이 이동을 켜주고 세게 태클,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전체 성향을 보겠습니다. 포지션 속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니 지배형을 주고 공격폭은 3자, 4자 패스 과정을 잘 활용하도록 좁은 폭으로 합니다. 공격 전개 과정은 공간 패스를 자주 활용하니 공간 패스를 키고 수비진 빌드업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상대팀 진영 지침은 침착 골 찬스와 다양한 패턴을 위해 자유롭게 플레이하라를 켜줍니다. 역압박, 역습을 넣어 소유권을 가져오자마자 빠른 공격 전개를 하도록 해주고 루크쇼와 달롯을 활용한 빌드업을 위해 풀백에게 배급을 줍니다. 수비는 하이프레싱을 위해 하이프레스에 수비 기준선 높게 압박 게이지 및 골키퍼 긴 패스도 넣어줍니다. 수비 라인은 스텝업 몰로 전진 수비를 해주고 압박 트랩을 상대가 공격을 바깥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합니다. 크로스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하이프레싱 이후 득점 장면. 안토니의 공간 패스, 레시포드의 득점. 프레드가 레시포드에게, 레시포드가 뷔페에게 컷백을 밀어주고 뷔페의 득점. 미들 서드부터 공격 지역까지 깔끔하고 역동적인 패스워크. 산초, 프레드, 레시포드의 득점. 공격 시에 2, 3, 5 패턴. 카세미로의 롱킥, 산초의 오프더블 움직임, 득점. 패스맵을 봐도 확실히 실제 패스맵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나흐 맨유의 공격 전술 분석과 게임 내 전술까지 구현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